안녕하십니까. 가정의과 전문의 명순권입니다. 명순권TV. 오늘은 지난 시간 고혈압에 이어 흔한 병이죠. 실명, 심부전, 족부절단을 초래하는 당뇨병. 네,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죠.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생활습관병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흔한 병인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주 흔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즉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이나 암, 지방간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질병들은 대부분 생활습관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중요하니까 숙지하시라고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활습관병은 일단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방금 앞서 제시한 원인들 있죠. 이런 원인들을 생활습관을 잘 개선을 하게 되면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병이 혹시 생겼다 할지라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약물을 쓰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 3 내지 6개월 생활습관 했는데도 안되면 그때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약물 치료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의 증후는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혈중 포도당은 에너지를 만드는 원천으로 음식으로부터 기원하죠.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인슐린을 만드는데요. 이 인슐린 호르몬은 혈중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해서 에너지 만드는 데 사용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췌장에 인슐린 생성이 부족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이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 증가에 기인합니다. 그러면 포도당은 혈중에 머무르게 되고 혈당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당뇨병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중에 혈관 질환으로 합병증이 생겨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원래 그 당뇨병 어원이 다이비리스 멜리투스라고 하죠. 다이비리스 멜리투스. 멜리투스는 이제 다른 것을 뜻하고요. 다이비리스는 이제 소변으로 나온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단맛이 소변에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름에도 우리 한자어도 보면 뇨가 소변인데, 소변에 당이 나오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혈액을 통해서 포도당 농도를 측정해서 당뇨병을 정의하게 된 것이죠. 자,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제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병 그리고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불렸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면역계가 췌장 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하게 해서 인슐린을 생성 못하게 하거든요. 주로 어린아이나 젊은 성인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제1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평생 인슐린으로 치료해야 되고요.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 5% 미만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당뇨는요, 제2형 당뇨병입니다. 성인 당뇨병 혹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불리고 있죠. 췌장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생성한다 할지라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이죠. 어느 연령에서 가능하고요. 주로 성인에서 발생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 개선이나 혈당을 떨어뜨리는 혈당 강화제 혹은 인슐린을 통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임신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를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출산을 하게 되면 당 수치가 정상화됩니다. 대개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요. 현재 명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신 중 태반에서 생산하는 각종 호르몬들이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내로 운반하는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임신성 당뇨병의 위험 요인은 25세 이상에서 임신을 하거나 비만,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에서 흔합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1형 당뇨병은 말씀드렸던 대로 자가 면역 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체내 면역계, 면역이란 말은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이물질이나 혹은 균들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 미생물들이 들어올 때 이것에 대항하는 우리 신체의 자연 방어를 면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면역, 체내 면역계가 자기 자신의 췌장세포를 해로운 것으로 잘못 인식합니다. 이물질들을
해로운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췌장세포를 공격함으로써 파괴함으로써 인슐린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가 면역 반응, 면역이 너무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죠. 어떤 원인이 자가 면역 반응으로 초래할지는 모르지만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굉장히 많은 여러가지 생활습관, 환경적인 원인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인슐린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지만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복부 비만도 원인이고요. 운동 부족 역시 제2형 당뇨병을 초래합니다. 육체적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 에너지로서 포도당 사용 및 세포가 인슐린에 민감해지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당뇨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력도 역시 있고요. 인종은 백인보다 기타 인종이 위험성이 높습니다. 나이는 45세 이상, 그리고 고혈압이나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도 당뇨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흡연하는 경우에 비흡연자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30에서 40% 높고요. 음주 역시 당뇨병의 원인이 됩니다. 2표준잔 정도, 하루에 2잔 내외, 알코올로 따졌을 때 12g에서 14g 사이 정도, 캔맥주로는 작은 캔맥주 한 2잔 정도까지는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오히려 이보다 양이 많아지는 경우 4표준잔 이상은 오히려 당뇨병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유병률은 대략 10명 중에 1명꼴입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당뇨병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 증상은 무엇일까요? 초기에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다음, 갈증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다뇨.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게 돼서 다식, 다음 다뇨 다식. 그리고 이제 피로감도 느낄 수 있고 체중 감소도 또 특징적입니다. 기타 증상으로는 시야가 흐려지거나 손발 저림, 무감각, 낫지 않는 피부개요.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진행된 경우죠. 제1형 당뇨는 발병 수주 만에 증상이 발생하지만 제2형 당뇨는 수년간 걸쳐 천천히 증상이 발생하고 많은 경우에 무증상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당뇨병 진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당뇨병 진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당화혈색소가 상당히 요즘 중요합니다. 헤모글로빈 A1C라고 하는데요. 정상은 5.7 미만, 그리고 당뇨 전 단계는 5.7에서 6.4까지, 그리고 6.5 이상이 되게 되면 당뇨로 진단이 됩니다. 당화혈색소란 건 혈중에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과 결합한 혈색소, 헤모글로빈인데요. 이게 얼마나 몇 %냐 이 말인데, 오랫동안 높은 혈당에 노출되게 되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증가해 약 3개월 이전 동안의 혈당 수준을 반영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 이내에 혈당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있죠.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는 학회마다 정상 범위를 5.7 미만 혹은 6 미만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말고요. 공복혈당은 8시간 최소한 금식한 다음에 혈액 내 혈당을 측정하는 건데 정상은 100 미만, 당뇨는 126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인 100에서 125는 당뇨 전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고 이제 경구 당과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 75g을 마신 이후에 2시간 있다가 혈당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정상의 경우는 140 미만이고요. 당뇨는 2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아무 때나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에도 당뇨라고 진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뇨 치료 어떻게 할까요?